자, 수화청기 누설 3주차 절대부등식 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를 좀 보실 건데요. 자, 1번 문제는요, 정확하게 서술형 연습을 갖다가 반드시 시켜서 시험장에 들여보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각종 교과서에 다 나와 있고요. 자, 그래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좀 봤고요. 우선은 뭐 답을 내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선은 이제 답을 내는 거 위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B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여기 나와 있죠. 네, C는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딱 봐도 꿀려 보이는 놈이 하나 있는데 B예요. 왜 B는 꿀려 보이냐면 두 개는 항상 0보다 이상인데요. 얘는 절대값 B라고 하는 녀석이 절대값 A보다 큰 경우에는 음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딱 봐도 B는 꿀려 보이기 때문에 B랑 나머지 하나 대도관계 비교하고 남은 것들을 좀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뭐 빼기를 보는 게 좀 먼저 낫겠죠. 자,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이제 제곱을 해서 이제 빼도 되는데, 문제는 B라고 하는 게 부분이 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음이 되냐 양이 되냐 0이 되냐 나눠주셔야 돼요. 참고로 음이 되면 항상 얘가 더 크게 되는 거니까 대소관계가 이렇게 될 거고요. 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제곱을 해서 뺄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서술형에서 언급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제곱을 할 건데, 근데 얘 제곱하게 되면은 a제곱 b제곱에 마이너스 2ab. 왜냐면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으니까요. 이것도 a제곱 b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b. 이 녀석은 2배의 절대값 ab하고 a제곱 b제곱이 붙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녀석은 이 녀석이기 때문에 사실 볼 필요도 없죠. 이 녀석은 항상 부호가 0보다 이하인데 얘는 부호가 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보면 AB의 부호가 0 이상일 때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는 아마 꼬레비가 될 것 같고, 같은 방법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얘도 2배의 절대값 AB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얘랑은 뭐 당연히 뭐 음인 경우에는 얘가 더 작고요. 0 이상인 경우에도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더 크거나 같고요.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 번 더 결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얘랑도 비교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AB가 양이 되는 경우에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네, 2AB랑 마이너스 2AB니까 얘가 더 크고요. AB가 0이거나 음이 되는 경우에는요, 네, 마이너스가 달고 나오니까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B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B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 그리고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등호 성립 조건은 좀 달라요. 네. 자, 얘는 부호가 반대이거나 같은 경우, 얘는 부호가 0보다 이상인 경우에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 범위가 들어간 학생들은 전날 꼭 연습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2번 문제에서 나와 있기를 루트 x 제곱은 뭐라고 나와 있죠? 네, 절대값 x가 아니라 x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x의 부호는 0보다 이상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0보다 크겠네요. 네. 자,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인데, 산술기하 평균을 어떨 때 가장 많이 쓰는지를 갖다가 보시면 곱이 일정할 때 가장 많이 쓴다. 즉 x분의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통분을 해줄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자, 분모에 기다리고 있는 게 x제곱 더하기 1이라 요 놈을 갖다가 곱했을 때 없애주게끔 통분을 갖다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곱이 일정하는 때, 원래 산술기하 평균은 나누기 2한 루트 안에 곱한 거랑 같았는데, 산술기하 변형식 2배를 한 다음에 그냥 안에 있는 걸 곱한 걸 쓰는 게 조금 더 편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등호 성립 조건도 가끔 물어보는데 얘 값이 4니까 사용하는 녀석이 같을 때, 이식 갈라쇼를 보여줄 때 최소값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x가 1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저것 요것이죠. 네, 자, 문제가 되게 많이 있네요. 네, 그냥 기본 문제로 연습시키기 좋아요. 어떨 때 산술기야, 어떨 때 코시, 뭐 등등등등 애들이 질문이 나올 테니까요. 자, 우선 합이 2라고 주어져 있죠. 네, 합이 2라고 주어져 있을 때 곱에 대한 범위를 물어보는 게 대표적인 산술기하 평균 문제인데, 뭐 기억은 그냥 x 더하기 y가 2인데, 뭐 산술기하 평균의 변형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2라서 xy의 최대값이 1 이하이다. 금방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니은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요게 좀 애들이 어려워해요. 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도 되고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서 요 놈을 갖다가 이렇게 구하셔도 되기는 해요. 간단하게 나오죠? 네, 2를 집어넣게 되면 지금 여기 요거의 값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가 4니까 나누면 2. 얘가 2 이상이다. 금방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산술기하 평균 써도 돼요. 네. 그럼 어차피 이게 4니까 자, 이게 지금 이게 xy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까 쓴 게 xy의 최대값이 1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4에다가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고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코시 아니고 산술기하로도 가능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한번 가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인데 뭐 통분해가지고 산술기하 써도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 솔직히 좀 제 생각에는 코시가 더 빨라요. 네. 자, 이렇게 코시로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 곱하기 얘는 1제곱, 얘 곱하기 얘도 1제곱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건데 여기 값이 2라고 고정하시옵소가 주어져 있으니까 나눠버리게 되면은 2 이상이다. 자,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 평균으로 마무리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 있겠더라는 겁니다. 아, 코시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겠더라는 거죠. 산술기하 평균도 가능해요. 산술기하 평균도 통분하면은 이거니까 이제 곱이 이제 최대값을 집어넣게 되면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네. 뭐 다양한 풀이를 갖다가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다양한 풀이를 소개해 줄 수 있다라는 것 측면에서 제가 소개를 갖다가 한 겁니다. 네. 자,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4번 문제는 솔직히 각각 개개인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애들이 이제 머릿속에는 그냥 한 개만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개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다가 1도 못하죠. 네, 그래서 진도여고에서도 이런 시험 문제가 비슷한 게 나왔었는데 애들 생각보다 많이 틀려왔어요. 네. 자, 요 녀석에 최소값이 되는 걸 물어봤죠, 그렇죠? 요거는 2차 함수 최대 제수로 구하면은 최소값이 a가 1일 때 나올 거고, 요거는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야 이게 바로 보이실 텐데. 아이들이 이제 2개 이상이 나오면은 잘 못 풀어서 한번 보자고 한 겁니다. 자, 요건 어차피 0 이상이고요. 요건 2 이상이고, 요거는 그냥 고정 마이너스 1이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저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게 최소값은 1이 되는데, 자, 문제는 이게 그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a가 1일 때, 그리고 얘랑은 지금 a제곱이 b제곱이랑 같은데 a랑 b랑 양수니까 b도 역시 1일 때, 즉 a랑 b랑 모두 1일 때 성립해서 답은 이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네, 사실 이제 도박 문제로 애들이 착각할 가능성이 되게 큰데 전형적인 산술기하 평균에서 나오는 거의 필수 예제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네. 산술기하로도 역시 가능한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코시로도 가능한, 네. 자, 이게 지금 이제 절편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A, B,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주어져 있기를 여기가 2,3을 통과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절편의 방정식을 A분의 X, B분의 Y는 1이라고 만들어 놓고, 2,3을 통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어쨌든 AB에 관련된 거를 갖다가 찾으시면 되는 거라서 뭐 산술기하 평균을 갖다가 써서 푸시면은 간단하게 돼요. 네. 2배의 루트 AB 분의 네.
6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도 이제 요 놈을 갖다가 풀게 되면은 이 AB의 부등호 범위를 좀 보시면 AB가 이제 뭐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최소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놈을 그냥 제곱을 해가지고 전개시켜서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네. AB가 24 이렇게 나오겠죠. 4 곱하기 6이니까 24. 어차피 우리가 구한 넓이는 2분의 1 AB니까 2분의 1 붙여줘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산술기압 평균이 훨씬 더 쉽다라는 겁니다. 자, 6번 문제는 전형적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는 게 빨라요. 네, 왜냐면 소상에서도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지난번에 제가 소상 기말 청기누설 찍을 때 이제 문제에 넣어놨었고요. 네, 영파여고에서도 요번에 그대로 나왔던 바로 그 문제인데 요게 원래는 코시가 훨씬 더 빠르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합과 곱, 즉 A 더하기 B와 AB를 C로 표시한 다음에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만들어요. AB를 두 개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갖다가 이제 C에 관한 문자로 표시한 다음에 이제 AB가 실두 조건이 있으니까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계산은 좀 많이 복잡하죠.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C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코시 한 방이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어차피 C 범위에 관한 식만 뽑아내면 돼요. 네. 그럼 제곱하고 1차 구조에다 집어넣고 1제곱 1제곱 넣는 다음에 네, 요 녀석을 갖다가 얼마라고 해주시면 되죠? 네, 11 빼기 C제곱. 이 녀석은 어떻게 해주면 되죠? 네, 5 빼기 C입니다. 기껏 해봐야 이거 전개시키면 C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오니까 C의 범위가 나오겠고요. 네, 최대 최소값은 한 번에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역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활용 문제인데, 자, 이게 뭐 정삼각형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안 나와 있더라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네. 자, ABC가 이제 정삼각형이라고 나와 있고, 네. 자, 여기가 이제 수선, 여기가 수선, 네, 수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요 길이가 ABC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는 고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한 걸 다 더하면 삼각형의 넓이라서 자, 어떤 ABC에 관한 고배 조건이 나오게 될 거예요. ABC에 관한 조건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2분의 1하고 밑변 2가 공통적으로 곱해지는 거라 그냥 A 더하기 B의 값이 정삼각형의 넓이가 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4분의 루트 3에 A제곱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 합이 루트 3이라는 게 바로 나오겠네요. 네. 자, 이렇게 삼각형 3개 쪼개서 넓이씩 뽑아내는 거 잊지 마시고 정삼각형 아니더라 하더라도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 자, A제곱, B제곱, C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n개인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갖다가 시전을 갖다가 합니다. 네, 어차피 이거는 고정값이라서 3이고요. 네, 여기 3 나눠주시게 되면은 얘가 1 이상이 된다라는 걸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네, 되셨죠? 네. 자, 제가 코시를 좀 좋아하는데요. 네, 산술기압 평균으로 풀리는 것들이 엔간한 것들이 코시로 풀리고요. 사실 코시 문제는 당연히 코시로 풀어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코시를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네. 자, 8번 문제도 대표적으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활용인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처음 한번 써볼게요. 네, 자, 요게 AB, XY가 실수일 때 성립한다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구조 만들어 놓고요. 얘 곱하기 얘는 얘 제곱, 얘 곱하기 얘는 얘 제곱 이렇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8번 문제도 A 더하기 3B 더하기 C 자, 그리고 A분의 1 더하기 3B 플러스 C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네, 전개해가지고 산술기압 평균 써도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요 무더기를 통째로 한번 보면 얘 곱하기 얘는 1이니까 1제곱이고요. 네. 얘 곱하기 얘도
네, 1이니까 1제곱이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제곱이니까 여기는 1 써야 되죠? 네. 1제곱이랑 1을 쓰나 똑같지만 여기는 1을 써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제곱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답이 뭐 금방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는 자, 여기서부터는 불닭쿨피스의 범주로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앞에 거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요. 네, 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양수 xy에 대해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6x 제곱 더하기 11xy 더하기 3y의 제곱이 10이 성립한다.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2x 더하기 y분의 루트 2xy. 제가 이 문제를 언제 봤냐면 한 2년 전에 처음 봤는데요. 학교 내신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요 문제가 2개 학교에서 나왔거든요. 출전은 못 찾았는데 어디에서 나왔던 문제를 갖다가 이제 동시에 학교에서 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를 조금 변형을 해서 낼 수 있겠더라. 자, 공교롭게도 그 2개 학교의 수치는 똑같았습니다. 아마 원래 문제 그대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9번 문제는 숫자를 조금 한번 변형을 해봤습니다. 네,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같은 동급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부터 하고 쉽게 생겼죠?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3x 네, 여기가 3y를 넣어주면 9니까 더하기 y. 자, 요게 이제 뭐 만들어지는 구조일 거고요. 네. 아까 코시 8번에서 했다시피 얘 곱하기 얘는 어떤 놈의 제곱, 얘 곱하기 얘는 어떤 놈의 제곱이라서 요 놈을 갖다가 이 코시, 전형적인 코시 변형식이라는 걸 캐치하시고 이 놈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갖다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되게 간단하죠? 네. 제가 만든 변형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자, 요 녀석은 또 요렇게 또 요 놈이 또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죠? 네. 2x 더하기 y 2x. 그럼 이제 요 놈하고 요 놈을 갖다가 보면 네. 얘 곱하기 얘는 뭐 당연히 얘 제곱이겠죠. 양수라고 했고요. 얘 곱하기 얘는 자, 지금 이게 계산이 맞나요? 네. 3y고 2x x가 되겠네요. 네. 자, 요렇게 해줘야지 요 놈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양수이기 때문에 뭐 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루트 2xy다. 요렇게 만들어줄게요. 구했죠? 나오는 게 요 놈이 나왔죠? 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이라서, 네. 자, 요 녀석이 최대값부터 루트 10이 되는 거죠. 네, 그때 등호성립 조건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등호성립 조건. 자, 2x 더하기 y, 2x 더하기 y로 나눈 이 녀석은 자, 2y로 나눈 녀석과 같다. 근데 이게 1이니까 x가 2y가 될 때가 되겠네요. 네, 충분히 만족하고요. 자, 풀이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왜 난이도가 이게 어려운 쪽에 넣었냐면은, 사실은, 이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푸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이 구조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마 아이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 보면은 접근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어딘가 존재하는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 그대로 또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10번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자, 근데 제가 이제 코시라는 제목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시로 한번 좀 풀어보셔라 라는 의미로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코시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양변에다가 각 분모식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식이. 자, b 플러스 c가 a다 돼 있고, b는 c 플러스 a다 돼 있고, 자, c는 a 플러스 b. 요 놈이 최소값이 2분의 3 이상임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더하기 1만 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각각의 더하기 1만 해주시면 전부 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묶여버리니까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했어요. 빼기 3을 만들어줘야지 원상복구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요 녀석이 코시가 가능한가라고 봤더니 얘 더하기 얘의 값이 요 녀석의 몇 배죠? 네, 2배입니다. 그래서 2만 있고 2분의 1 해주면 어차피 원상복구가 되는 거니까 2A, 2B, 2C니까 A, B, B, C, CA로 뜯으면 코시 3개짜리가 돼버려요. 네, 1, 1, 1 제곱. 자, 그리고 여기 아까 3도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여기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라고 하면, 자, 곱한 게 하나씩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네. 곱한 게 1, 1, 1 돼버리니까 1, 1, 1의 전체 제곱이다. 뭐 정확하게는 B 더하기 C, C 더하기 A, A 더하기 B로 바꾸셔야겠죠. 네. 자, 바꿔주시면 금방 나옵니다. 자, 코시로도 이제 풀 수가 있다. 사실 코시들도 있으면 코시가 좀 더 빨라요, 느낌이. 네. 자, 11번 문제는 일품에서 가져온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대신 대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음수인 경우에는 산술기하를 아예 못 쓴다라고 생각이 좀 닫혀 있어요. 양수 상황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걸 꼭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뭐 11번 문제도 한번 볼 건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문제가 좀 더러워요. 네.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네. 요 두 녀석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더라는 거죠. 뭐 사실은 이제 같다라고 놓고 판별시대 0보다 크다 조건도 서술형에서는 써줘야 됩니다. 어차피 문제가 되려면 그게 큰 문제는 안 될 거니까 우선은 뭐 쓰고 넘어가진 않겠지만 원래는 써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조금 더 대칭쪽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요렇게 돼 있고 얘는 대칭쪽이 이제 요 양수 쪽인데 약간 좀 펑퍼짐하게 요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PQ에서 만나더라. 요 녀석의 기울기에 뭘 물어보는 거냐면 최대값을 물어보는데, 요 녀석의 좌표를 갖다가 제가 알파라고 잡고 요 녀석의 좌표를 베타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평균 변화율. 저희는 선생님들이니까 알고 있겠지만은 뭐 베타랑 알파를 집어넣은 함수값에서 x값의 차이값을 갖다가 보는 건데, 어떤 게 또 보기가 쉽냐 하면 저는 오히려 밑에 게 더 쉽거든요. 왜냐면 여기다가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은 거 뺀 거,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은 거 뺀 거 전부 다 A로 똑같이 묶여버려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자, 요게 2차항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약분이 되면 더 A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뭐 A. 자, 1이 되니까요. 자, 요것밖에 안 남는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또 누구냐 했더니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어차피 A 빼기 1 X제곱에 마이너스, 2AX가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이 얼마라고 해주시면 되냐면은, 1 빼기, A 빼기 1이라고 할까요? 네, A 빼기 1에, 마이너스 2A이다. 요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식을요. 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2차 구조니까 1차로 나눴을 때 보면은 얘가 좀 차수가 더 높으니까 뭐 좀 분리를 해줄 생각은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변형을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요렇게 하나 나오고요. 네. 그리고 요 녀석이 얼마가 나오냐면 A 빼기 1에 자, A 빼기 1에 2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자, 요거 이제 분리해가지고 나눠주신 거요. 네, 정리를 갖다가 하신 겁니다. 네, 요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얘가 지금 현재 음이더라는 거죠. 근데 뭐, 문제가 안 되는 게, 음이면 양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A 플러스 2인데 우선 빼기 1 만들어 놓을게요. 네. 그럼 빼기 1 했으니까 플러스 2를 만들려면 더하기 3을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3이고 요건 고비일정한 형태로 바꿨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어차피 2루트 2 이상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어버린다. 뭐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네. 자, 어차피 뭐 분리하는 거는 하실 수 있으실 거고, 등호성립 조건은요, 당연히 a 빼기 1이 루트 2일 때 좀 더럽습니다. 네. 자, 되셨나요? 네. 자, 문제 들어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실두 xy에 대해서 다음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뭐 사실 앞의 문제에 비하면 뭐 굉장히 뭐 기본 문제인데요. 네. 자, 실두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네, 2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 빼기 4x인가요? 네, 2y 제곱에 4x네요. 네. 네, 그리고 자, 당연히 거슬리는 게 분모죠. 네, 분모를 없애주는 방법. 당연히 고비일정한 형태를 만들 수,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x제곱하고 2y제곱 더하기 1만 있으면은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제곱하고 2y제곱하고 1만 한둘기합 평균 쓰면, 뭐, 부동은 바로 갈게요. 얼마죠? 네. 2 곱하기 루트 25. 이렇게 바꿀 거고요. 남은 찐따가 누구냐면은 x제곱도 남고요. 빼기 4x도 남고요. 그리고 아까 더하기 1 만들었으니까 또 빼기 1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이, 남은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완전제곱식을 만들었을 때 빼기 5가 남아요. 그러니까 남은 2차식의 최소값도 5니까, 마이너스 5니까 어차피 각각이 최소일 때 등호 성립을 갖다가 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만 있으면 답이 나오겠죠? x가 2일 때 등호 성립하고요. 자, 이때 산술기합 평균은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이게 10이니까 얘가 5일 때 사용한 녀석이 사용자가 같은 데니까 5씩 갈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녀석이 5가 되는 값만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 x가 2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y 값이 0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y가 0이고 x가 2인 경우에 최소값이 존재한다. 자, 요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13번. 제가 이거 범위까지 좀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죠. 네, 사실 이제 나올 법해요. 범위까지 구하라고. 아이들이 최소값만 구하지 범위를 생각을 갖다가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양수 xy라고 되어 있어서 뭐 당연히 이 조건이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구하는 게 21 빼기 2x 네, 23 빼기 2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 게 좋냐면 요 놈을 통째로 저는 x, 통째로 y라고 해보겠습니다. 관계식 뽑아야 되죠? 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면 자, 44에 마이너스 2배의 x 더하기 y니까 20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24. 단,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치환하게 되면 제한 범위 조건을 남긴다. 자, xy가 치환한 xy인데, 문자를 어떻게 쓸까요? 네, 이거 대문자로 좀 쓸게요. 네. 헷갈릴 수가 있을 테니까. 자, 구하는 게 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죠? 네. 콧이 쓰면은 최대값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한쪽의 범위인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할 거냐면, 원방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자, 4분면에서 1사분면만 잘려지는 형태. 당연히 접할 때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동식의 등호 성립 조건이기도 할 거고요. 최대값이기도 할 겁니다. 당연히 여기를 지나가는 것보다는 초과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뻥 뚫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범위가 루트 24보다는 크다. 그리고 코시 쓰시게 되면 루트 48보다 이하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범위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네. 자,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xy에 대해서 x 4승, y 4승이 1. 네. 3x 제곱 더하기 2루트 2x의 최대 제곱값과 등호성립 조건을 구하여라. 뭐 역시 양수라고 나와 있고요. 4승인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승이고 1차 구하는 거랑 4승이고 2차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4승인데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 3x 제곱 더하기 2루트 2xy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2차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x제곱 y제곱 구조가 아니라서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자, ax제곱 더하기 by제곱은 산술기하평균수면 ab가 물론 양수여야 되죠. 네. 2배 루트 ab의 원래는 절대값 xy가 나오는데 어차피 절대값 xy 해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 놈을 이렇게 쓰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이 대신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x제곱 y제곱 부등호 방향 잘 보세요. 루트 부분을 이렇게 만들려고 x제곱 y제곱이라고 하는 걸 좀 붙일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3x제곱에 이 녀석을 ax제곱 더하기 by제곱이라고 이렇게 뭐 붙여버리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등호 방향 잘 보시고. 네. 자, AB가 당연히 양수가 되어야지 부등호 방향이 맞겠죠. 음수면 이제 반대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최소값이었으면 이제 마이너스 붙인 상태에서 산돌기 하신 다음에 부등호 방향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얘가 2차 구조가 됐고, 4차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뭐를 갖다가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여기다 잠깐 쓰고 지우겠습니다. 자, 요거 구조 만들어야 되죠? 네, 3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만들면, 네. 3 플러스 a의 x제곱 그 다음에 b의 y제곱. 네,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값이 1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놈의 값의 최대값은 요거 루트 씌운 거다. 요렇게 부등호로 우선 1차적으로는 연결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아이들도 그렇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럼 이거의 최대값이 이건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한 거는 얘가 등호 성립이 연결됐을 때 이게 숫자값이라면 그건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등호를 2번 넘어갔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 등호 성립 조건이 풀려버린다면은 요 놈의 최대값이 요 놈이다라고, 여기 숫자값이 나온다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녀석을 갈 때, 우선은 이게 2니까, 뭐 말은 안 했지만 A하고 B의 곱이 2라는 거예요. 뭐 굳이 찝찝하시면은 뭐 A분의 2라고 바꾸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을 갖다가 확인을 할 건데, 사용자가 같을 때, 즉, AX제곱이 BY제곱일 때가 되고요. 요쪽으로 넘어갈 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을 보면, 네, X제곱분의 3 플러스 A가 똑같다. Y제곱분의 B랑 똑같다예요. 그러면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을 갖다가 쓸 건데, 역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B분의, 요걸 갖다가 쓰시면 되겠죠? 요거를.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네. X제곱분의 Y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요 녀석이 얼마다? 했더니 3 플러스 A분의, 네. B일 때 등호 성립한다. 요렇게 가겠습니다. A, B의 양수라고 했고요. 자, 그러니까 요것도 X제곱분의 Y제곱으로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구조라서 B분의 A라고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A, B의 곱이 2조건까지 만족해주면서 요거를 만족해주는 숫자값이 있는가 봤더니, 네, 당연히 이제 한 문자로 바꿔서 정리해 주시면은 이제 3자 방정식 형태가 나올 건데, 숫자가 바로 나올 테니까. 자, 확인이 금방 될 겁니다. 1, 2면 되죠. 1, 2, 1, 1, 2,
그 다음에 여기는 2고 1이니까요. 네, 1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만족해주는 게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1이라고 했죠. 네, 4x제곱에 2y제곱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거고, 자, 1, 2. 그리고 여기는 이제 루트 20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의 최대값은 요 놈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등호성립 조건을 만족하고, 항상 등호성립 조건을 갖다가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 어려운 거 다 했어요. 네. 15번 문제도 제가 처음 봤을 때 되게 감명 깊어서, 와,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문제를 갖다가 좀 확 변형을 좀 했습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x 빼기 5하고, 2 플러스 x라고 되어 있죠? 네. 사실 여기 원래 마이너스 넣었었는데 헷갈리라고 그냥 의미 없어서 그냥 다시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절대값이 되어 있어요. 자, 몇 차입니까? 4차입니다. 네. 4차쯤 되면 나는 누군가, 여긴 누구,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자, 이렇게 4차거든요. 네, 근데 요게 이제 7 이하인 걸 풀어야 돼요. 당연히, 뭐 4차 함수의 그림을 그려서 푸는 뭐 소투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수상에서 가능한 내용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연습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녀석의 최소값은 누구냐라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 값일 때, 그때 최소값은 뭐 길이, 즉 7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7 이상이잖아요, 지금. 근데 얘가 무언가 양수를 더했는데 7 이하가 되려면 반드시 얘가 7이어야 되고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7 이상인데 7 이하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7 만들고 얘도 가장 최소로 막아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좋죠. 네, 원래 원문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원래 문제는 3차고 조금 더 식이 변형이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숫자로 좀 바꾸면서 문제를 좀 바꿔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이 여러 개 후보가 있겠으나 요거 7 나오게 되는 x의 범위가 누구죠? 네, 마이너스 2에서부터 5잖아요. 그죠? 네, 등호 양끝점 포함이고요. 네, 그래서 되는 게 네, 이렇게 3개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직선상에서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에는 사이일 때, 그때 그 최소값은 이 양끝 구간에 차가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또 바로 좀 잘 보이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16번. 네, 자, 2004년도 KMO 문제, 2014년도 중상고 문제를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변형해 봤습니다. 오히려 변형하니까 조금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 푸는 과정에서는 더 답이 좀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16번 한번 가볼게요. 자, A 더하기 B의 합이 2를 만족해주는 양수에 대해서, 자, A 더하기 1분의 2B 빼기 2 그리고 B 플러스 2분의 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제가 코시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는데, 네, 전형적으로 또 코시로 푸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 2B를 없애주기 위해서 더하기 2를 해주면 2에 올라가고 2가 올라가니까 1덕2조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죠? 자, 2가 올라가면 2의 2B가 되니까 4가 돼버리고 대신 2를 나중에 빼주셔야 돼요. 여기는 더하기 1을 하면, 자, 이번에는 B 더하기 2가 되고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되니까 또 4가 되고요. 더하기 1, 더하기 2 했기 때문에, 네, 빼기 3으로 막아주게 되면 원래식이 똑같은데, 자, 눈치채셨겠지만 A 더하기 1, B 더하기 2는 고정값이고 A분의 1분의 1하고 네, B 더하기 2분의 2를 아까부터 계속했던 코시-슈바르츠 부동식 쓰는 계열 유형. 자, 1하고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죠? 네. 네,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1이니까 1제곱이다. 자, 근데 이 녀석이 누구냐면 2니까 5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놈의 최소값은 5분의 4.
근데 여기다가 몇 배를 붙여야 되죠? 네, 4배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6 빼기 3 해서 5분의 1이다. 요렇게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갖다가 쓰게 되면 좀 굉장히 좀 빠른 방법이죠? 네. 자, 3주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